법정의 저울은 때때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저울을 뒤흔든 하나의 개념, 바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 이 오래된 법원, 정말 유명하죠? 유죄인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담고 있는데요. 2007년에 나온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바로 이 긴장감을 스크린에 아주 생생하게 옮겨놓았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주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붐비는 전철에 겨우 올라탔는데 갑자기 내가 성추행범으로 지목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주인공은요, 거의 99.9% 유죄가 나올 거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빨리 인정하고 끝내라는 엇박을 받습니다. 어느새 입증 책임은 검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넘어와 버렸죠.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정말 끔찍하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우리 법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원칙이 성범죄 사건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과 만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강간죄를 처벌하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의 정조라는 좀 낡은 개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모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극적으로 변했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법정에서는 종종 강간 통념이라는 것에 기댄 판결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피해자라면 죽기 살기로 저항했어야지 라거나 사건이 있고 나서 왜 바로 신고 안 하고 가해자랑 메시지를 주고받았나? 와 같은 것들이요. 이른바 피해자다움이라는 이런 잣대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하는데 너무나도 높은 벽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아주 새로운 재판의 틀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법원의 고민이 쭉 이어져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판결로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된 거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대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판사가 피해자라면 당연히 이랬어야지 하는 식의 낡은 안경을 좀 벗어두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해자가 처한 그 특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사법적인 지침인 거죠.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회가 정말 들끓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논란과 함께 두려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킹인지 갓수성이라는 이런 조롱 섞인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만 있으면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상 유죄 추정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현실과 맞물리면서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요, 놀랍게도 1%가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논쟁이 뜨거워지자 대법원도 균형을 잡기 위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다시 내놓게 됩니다. 대법원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피해자의 말은 무조건 믿어주거나 유죄를 보장하는 그런 마법의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죠. 이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2024년의 한 사건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비장애인인 우리 관점에서 저 행동 좀 이상한데? 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즉, 피고인이 가진 장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고의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합심입니다. 보세요. 2018년 판결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했죠. 그리고 2024년 판결은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합니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보통 사람은 이렇다는 섣부른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개별적인 맥락을 제대로 보라는 거죠.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게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형사법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감수성은 증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맥락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법정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진술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정의의 저울은 앞으로 또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우리 모두의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